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브리핑이 전해지는 동안에 취재를 했습니다. 좀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일단 지근거리에서 임병장과 군 수색팀이 조우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을 봤을 때요. 그리고 한 30분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린 거로 봐서 아마 지금쯤 임병장과 부모가 현지에서 조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끝난 다음에 임병장과 수색팀이 네. 부모님이 현장으로 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쯤 임병장과 부모가 현장에서 조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이제 우리 군 수색팀이 임병장한테 전해줬는데 그러면서 잠시 후에 임병장한테 먹을 것을 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투항과 체포에 상당히 가깝게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냐. 아마 임병장 부모가 도착을 해서 임병자가 조우를 할 경우에는 곧 수색 종료, 투항, 체포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수색팀이 임병장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예. 같이 있는 건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냥 예, 가까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예. 먹을 것을 제공을 했고 예. 부모가 지금 그 현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도착했거나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그 임병장의 부모가? 임병장의 부모는 이제 후방 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네. 전방 작전 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마을 쪽에서 아마 임병장과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 수사 당국이 임병장의 부모를 모시고 임병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에서 만나자 내가 보겠다라고 부모님이 말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은 네. 임병장이 요청했을 가능성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네. 어찌됐든 군 수색팀이 임병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번 사건 임병장 도주 사건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전달을 해 줬고 주고. 예. 부모님이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도착해서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네. 어쨌건 그 만남은 본인도 응한 것이고요. 임병장 본인도. 자, 그러면은 얼굴을 보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하게 되겠고요. 사실상 뭐 더 이상의 어떤 극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임병장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먹을 것을 주고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만나게 하고 군도 아까 김민석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뭐 체포보다는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체포는 당연히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네. 하지만 불필요하게 뭐 방아쇠를 당길 이유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이제 대충 보니까 임병장이 더 이상 어디 도망갈 수 없게 완벽하게 퇴로를 막아놓고 거의 구석에 몰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 부모님이 꼭 오셨다고 해서 사태가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더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약간 그 제정신을 놓게 되면은 폐륜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래서 군은 아주 신중하게 그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워낙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심리 상태나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군 관계자의 전원입니다. 김문경 네.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고요. 통화를 한 이후에 부모님을 만나겠다라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됐고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는 마을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동을 해서 임병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전의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한 30분 전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만남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전달을 우리 군이 임병장에게 전달을 해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믿을 만한 군 관계자에게서 지금 취재된 내용입니다. 네. 앞서서 김민석 대변인이 이게 우리 수색팀에 의해서 임병장이 포위된 상태다.
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포위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만나고 이렇다면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신병 확보 절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하지만 좀 전에 이제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상황을 다 가정을 한 상황에서 작전에 나서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있을 잘못된 선택이 있게 되면 네. 또 다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네. 대진 초등학교. 저곳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곳에서 얼마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현장하고 이 대진 초등학교 부근하고는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제 들렸던 얘기로는 이제 명파 초등학교에서는 그 재진 건물소까지 한 1-2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곳에서 재진 건물소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km 정도 이제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했는데 어제보다도 약간 좀 그 거리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어제 교전 지역보다는 좀 산악 지역으로 온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약간 이동을 한 상황에서 지금 그 임병장이 부모와 통화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수색팀이 임병장의 포위망을 좁혀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브리핑 드리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네. 좀 안타까웠던 것이 네. 아까 브리핑 내용 보면 이제 또 5인 사격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전부터도 제일 걱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수화가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화에 위주를 합니다. 서로 수화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암고를 얘기한다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랑하면 담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암호를 이제 주고받는다. 암고를 주고 받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뭐 지금 당연히 지금은 교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대 간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과거에도 아군끼리의 교전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이 아닌 것이 1996년에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때는 이제 뭐 그때도 진돗개 하나 상황이었고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부대들 간에 서로 이제 같은 사단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들끼리 이렇게 차단선을 구축하다 보면은 서로 확인이 안 돼서 교전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대 간에 이제 뭐 서로 통신을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놓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뭐 이것이 뭐 하나의 뭐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거의 다 끝나가지만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들 그런 통신 같은 걸 잘 유지를 하면서 주의를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네. 참 안타까운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5인 사격이 발생해서 한 명이 또 다쳤고요. 어느 정도 그 심각한 것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제 전에 왔는데요. 네. 다행히도 그 중상은 아니랍니다. 관자놀이를 스치는 정도의 경상을 입어서 자칫 잘못하면 뭐 큰일 날 뻔했군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스치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경상으로 분류돼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 강릉병원에 도착했다는 속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관자놀이를 스치는 자칫하면 아주 더 큰일이 날 뻔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빨리 상황이 정리돼야 이런 그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빨리 하여간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브리핑 들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1년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역하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라고 정말 충격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고를 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복무가 부적합하다. 이거를 군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옷을 벗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 이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는 우리가 이제 최근 소식을 통해서 들은 관심 병사보다 더 위급의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병사들이거든요. 네네. 그 병사들이 한 해 평균 7천여 명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병사가 아니라요. 관심 병사보다 더 윗등급에 있는 장병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 병사가 A, B, C 이 세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A 등급 자살 우려가 크고, 그 다음에 B 등급은 중점 관리 대상이 되고, C 등급은 신병 같은 경우에 대부분 C 등급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 상태가 고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A등급, B등급입니다. A등급은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사고 위험이 있는 등급이고요. B등급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A, B 등급 관심 병사로 지정이 되는 병사들이 지금 22사단이죠. 22사단만 해도 한 1,8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단 한 군데에 그렇습니다. 육군이 한 35개 사단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육군뿐만 아니고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중점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AB 등급의 이 장병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무 부적합자가 1년에 7,000명, 또 관심병사가 다른 부대에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문경 기자 지적한 대로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지금은 이런 병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관리는 주로 이제 면담 관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이 뭐 관심병사가 무슨 그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되게 이 사람도 되게 우리들의 우리 젊은 이들이고 아들이고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 생활이라는 것이 이 젊은이의 희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서 직업 군인조차도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군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존중을 하고 거기 제복 입는 사람을 존경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일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기란 사실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A등급, 뭐 B등급, 소위 이런 관심병사들이 이 군 생활을 뭐 즐겁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병사가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군 전력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세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존에처럼 이렇게 그 지휘관들이 어떤 면담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분대 지금 이 해당 병사 같은 경우는 뭐 부분대장을 맡겨서 이렇게 책임감을 좀 주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온 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만약에 이 관심병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희들도 다 군대 생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부대가 우리나라에 수만 개지 않습니까?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런 군대에서는 다 어느 정도는 조금씩 그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급 부대마다 그러면 전문가를 다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017년까지 이제 한 350명 정도의 이런 어떤 상담 전문가들을 연대급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대급에 배치를 한다고 해도 문제인 것이 GOP가 지금 뭐 이렇게 그 소초들 배치되어 있는 데가 한참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거기를 그 인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면담을 해봐야 한 사람에게 충분히 그 면담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이제는 부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예 부대 예를 들어서 소대장, 중대장들 리더십 교육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죠? 이 화면이 아까 오전에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던 그 화면 같습니다. 조금 전의 상황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통화를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라고요? 이 장면은요. 9시 정도에 나온 화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의 모습. 지금은 아마 현장으로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면은 저의 부친이란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 분홍색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임병장의 부친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기자 말씀한 대로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 쪽에 지금 부모님이 있었고 예. 거기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화 이후에 현장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만나거나 또는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관계자의 전언으로 저희가 예.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상황은 아까 8시 40분부터 통화했을 때 예. 아버지와 임 병장이 통화를 했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찍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양 의원님께서 관심병사 얘기를 이제 하셨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이 관심병사로 이제 지목이 됐다가 나중에 치료를 잘 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부대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고문관으로 찍혀 있거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한 번 관심 병사가 됐다고 해서 이 병사가 계속해서 문제 병사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재발이 되거나 이런 네.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관심사병으로 누군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걸 다른 부대원들도 다 압니까? 사실 대부분 알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특히 GOP 같이 생활이 어려운 데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들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2등병부터 병장까지 예. 다들 되게 할 일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면은 누구 하나가 자기 일을 제대로 좀 못한다. 네, 특히 네. 이제 상급자가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뒤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뭐 대놓고 왕따를 안 하더라도 은따라고 그러죠. 이렇게 은근하게 이제 서로 돌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부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옆에서 있어도 아마 부대의 어떤 뭐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기 난사 후에 대치하고 있는 임모 병장의 생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김 기자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